안녕하세요. K피플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 모실 인터뷰 주인공은 제재전쟁이라는 신간을 가지고 오신 조희준 작가십니다. 오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분이시고 또 이 책은 어떤 책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제재와 수출 통제에 관련한 정보 컨설팅 회사 생크션랩 대표를 맡고 있는 조의준이라고 합니다. 사실 제재라고 하면 상당히 생소하실 겁니다. 근데 어떤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세계 각국들이 너는 이렇게 거래하지 마 라고 하는 것들이 제재입니다. 저는 조선일보 워싱턴 특파원으로 트럼프 1기 4년을 워싱턴에서 고스란히 취임부터 퇴임까지 취재를 했었는데요. 그때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겉으로는 관세나 힘을 통한 평화하면서 군사력을 과시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적국을 상대하는 것은 혹은 경쟁자를 상대하는 것은 제재와 수출 통제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아니라 미국의 실제 행동을 보자 이런 뜻에서 이 제재 전쟁이란 책을 썼습니다. 네, 제재라는 키워드로 네. 미국 정부의 어떤 추이들을 파악하는 데 새로운 관점을 주셨는데 예. 이 책을 적게 된 어떤 계기, 시점 기억나세요? 저는 사실 이 책을 처음 생각한 거는 한 7년 전, 8년 전쯤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저녁에 워싱턴 로펌에 있는 한국계 변호사들하고 저녁 자리가 있었는데요. 저는 그냥 언론에 나오는 것만 보고 그냥 관세 때문에 요즘 너무너무 바쁘시겠어요 했더니 그 로펌에 있는 그 한국계 변호사들이 하나같이 관세가 아니고 제재와 수출 통제 때문에 가장 바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워싱턴 포스트 기사를 보면 미국 지금 워싱턴의 가장 큰 로펌의 가장 큰 산업이 이 수출 통제와 제재 산업이 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복잡하고 사실은 복잡하다고 알 수 없는 것이 이게 정치적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 책에서도 바이든 정부 때까지 전쟁을 마치고 이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됐다고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독자분들은 제재가 뭔지 아직 좀 명확하게 모르실 것 같아서 작가님이 설명하시는 그 제재 어떤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반도체 제재 우리나라에 가장 말을 많이 하잖아요. 미국이 우리 반도체 기업에게 팔아라 말라고 할 권리가 도대체 어디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되는데요.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의 특허나 미국의 기술로 반도체를 만듭니다. 미국은 우리 기술로 만든 것일 때는 우리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팔지 말라 이런 법률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달러입니다. 미국 법에 의하면 우리가 거래하는 우리의 적성국 혹은 우리의 경쟁자와의 이 달러를 쓰지 마라고 지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사실상 미국 여권도 없지만 미국인 취급을 받으면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쭉 봐오셨던 작가님 입장에서 미국이 얼마나 심각하게 제재를 하는 걸로 보이세요? 미국은 올 초에 제재 관련된 공소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습니다. 이게 10년이라는 게 아주 오랫동안 지켜본다는 거고요. 제재는 경제적인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내리는 결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동안 지켜보다가 저 나라나 저 기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10년 전 걸 꺼내서 제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제재가 내려올지 모릅니다. 올 초에 우리나라의 그 대성무역이라는 그 김해에 있는 회사가 제재를 당했는데요. 그 제재를 당한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한 걸 보면 제재 당하기 전까지 자기는 전혀 몰랐고 확인 전화까지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평소에도 아주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작가님께서 그런 제재 키워드에 대해서 일반 독자나 주위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속도, 트렌드 이런 흐름은 어떻게 좀 받아들이세요? 제가 이 방송에 꼭 나오고 싶었던 게 그겁니다. 아무리 말해도 사실 내 옆에 사람이 제재를 당해서 쓰러지지 않는 이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죠. 근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제재로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이 쓰러진다면 그건 비극이고 그렇게 되면 큰 혼란이 생길 겁니다. 뭔가 하나의 액션에 대해서 연관돼서 암묵적인 카르텔도 생기고 이 제재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데 역으로 그것에 대해서 좀 주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사내에 제재 규정 준수 프로그램이란 걸 만들어 놓고 직원들에게 제재 교육을 시켰다. 그러면 벌금의 최소 50%, 많을 때는 최근에 프루덴셜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99.98%를 깎았는데 그 깎은 금액이 우리 돈으로 1조가 넘습니다. 어떻게 따지면 제재 관련돼서 예비군 훈련하듯이 하도록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주기적으로 훈련하고 기록을 남기고 시스템을 만들어 놔라. 우리의 법을 지킨다고 열심히 한다면 문제가 생겼을 때도 우리가 깎아주겠다.
이런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럼 규정에 따라 준비를 해둔다면 만에 혹시나 있을 일을 크게 막을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조희준 작가님 제재 전쟁 내셨는데 읽으실 독자 여러분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이 책은 어떻게 생각하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많은 세계 사례를 썼거든요. 이 책은 세계의 사례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법률적인 문제 같은 건 다 뺐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개인의 투자나 이런 데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의 마지막에 밝혔는데요. 특히 공무원분들이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제재전쟁 시대, 이제 정말 정치가 경제를 이끌어가고 규제가 기술을 이끌어가는 시대가 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죽고 사는 것들이 그런 이제 규제와 제재에 달려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공무원분들이 좀 많이 읽고 그다음에 정책에 좀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판타지 소설을 통해서 한국 문제와 여러 가지 대외 정세 관계를 쉽게 푸는 작업을 하고 계셨는데요. 오늘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작가님이시기도 하지만 사실 언론인 대선배시기도 한데요. 이번에 장편 소설을 쓰셨어요. 좀 어떤 계기로 쓰시게 되셨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그 한국은 좀 선진국입니다. 그래서 그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어디 받아가지고 굉장히 전 세계가 막 박수갈채 보냈는데 우리가 이제 국격에 맞게 그 이제 분단과 통일이라든지 이런 난제를 좀 풀어가지고 자랑스럽고 행복한 미래를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겠다.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 남북 간에 굉장히 지금 그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판타지 기법으로 해서 어떤 영적인 존재를 등장시켜가지고 모든 걸 좀 추상화시켜서 관계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게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정말 이 여러 가지 사실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판타지 소설에서는 정말 비유도 들고 쉽게 풀어주셨는데 이 등장인물 주인공이 호랑자예요. 보니까 인간이 되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고 네, 현실 세계로 오게 됐는데 어떤 인물인지 소개해 주시죠. 그 단군 신화 속에서 그 인간이 되기 위해 실패한 호랑이를 이제 등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이제 인간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낙담한 나머지 4,300여 년 동안 이제 이 동굴에서 칩거하다가 환웅천왕이 인간이 될 수 있는 시험을 실시할 테니 한번 잘 해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호랑자라는 이름으로 해서 호랑이 이름을 붙였는데 호랑자가 이제 그 한반도에 오는데 분단이 어떤 과정이고 또 어떤 그 연유로 이루어졌고 통일은 어떻게 해야 필요한 것이며 전쟁을 왜 피해야 되는가 어떤 그 해답을 모색하는 그런 과정을 다 꾸며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호랑자의 시선으로 본 남북관계의 궤적을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우리 한반도는 이제 그 19세기 제국주의 이제 침탈 속에서 일본에게 이제 국권을 상실하죠. 30여 년 동안 일제 강점 후에 해방이 되는데 2차 대전도 이제 종전이 되면서 이제 냉전 체제로 바로 들어가요. 그래서 소련이 이제 유럽에서 최대 전승국이었고 미국은 이제 그 태평양 전쟁에서 전승국이었는데 둘 강자가 이제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데 그것이 이제 동북아 한반도에서 맞붙어가지고 분단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 부분이. 모든 국가들이 이제 그 대외 관계는 자국의 이익을 이제 추구하는 과정인데 당시는 이제 그 한국이 미국 점령 체제 하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주도해서 남북 단독 정부를 세우고 또 6.25가 발생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53년에 이제 정전이 되는데 통일 국가를 지향하고 또 1300년 동안 우리가 그 분단 이전에 통일 국가를 이뤘기 때문에 그걸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그 DNA가 되게 강렬하다고 생각합니다. 호랑자가 이 남북 관계를 이제 바라보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그 소설이 전개가 됐습니다. 또 군사 주권에 대한 이야기들도 적으셨어요. 이것도 한번 짚어주신다면. 한미 관계에서 혈맹이다. 전쟁에서 우리 한국을 공산주의의 강점으로서 이제 그 보호해주는 정말 언니다. 뭐 다 이게 해당이 됩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부인할 수 없는데 그러나 또 다른 측면이 있죠. 왜 미국이 한국 전쟁에 참전을 했을까? 왜 미국이 남한의 단독 정부를 수립했을까? 그것은
미국 국익의 추구를 위해서 자기들이 정책을 시행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한미 관계도 보면은 국제 관계, 즉 국제법이라는 법칙에서 풀어야 된다고 봐요, 사실은. 국제 평화,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도 한반도 한미 관계는 대등한 국가 간의 관계로 가는 것이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모두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을 이제 하는 것이 바로 이 책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4,300여 년 만의 외출 읽으실 독자 여러분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그 평화 문제, 평화 정책, 행복의 인류의 행복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한민족, 한반도, 남한이 기여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한반도의 분단과 대립의 문제를 우리가 해소를 해서 평화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 모범 답안을 이제 보여줄 수 있을 때가 됐고, 우리 모두가 분단과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법칙 속에서 평화적으로 그리고 상호 윤리하면서 관계 국가, 그다음에 동북아 세계가 박수를 치면서 다 모두 다 환호하고 환영하는 그런 미래를 우리가 개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K피플 인터뷰 시간 4,300여 년 만의 외출로 신간 나신 고승우 작가님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